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8일 오후 5시입니다. 아베 총리가 방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이 추측한 대로 이분이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되어서 그동안에 게이오 대학 병원에서 특수치료를 받았지만은 완치가 되지 않고 해서 물러난다는 요지입니다. 이 아베 수상은 최장기 재임 기록을 갱신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24일 연속 재임입니다. 이분이 한 번 1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다시 수상이 되어서 그때부터 계산을 하면 2799일로서 최장기 기록입니다. 일본 역대 수상 중에 올해 한 사람이 사토 에이사쿠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수상이었습니다. 동시에 나카소네 수상, 그리고 고이즈미 수상, 그 다음에 요시다 수상, 이런 분인데 그분들보다 더 오래 했고 2회를 합치면은 상당히 앞서가는 이런 최장기 집권을 하고 한반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이분이 나이가 아직도 60대인데 이렇게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평가는 일본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높으니까 선거를 할 때마다 압승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반일 선동 좋아하는 언론 때문에 한국 사람 중에서 아베가 무슨 한민족과 철천지 원수나 된 것처럼 곡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더 강경하고 엄정한 태도를 취했고,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는 데 있어서도 문재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문재인 정권에는 적이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한국인으로서는 아베를 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아베를 김정은보다 더 싫어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한국 사람은 이 적과 동지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 하는 점을 노출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아베 수상은 2012년 집권할 때 한국 덕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말기에 무슨 계산으로 그랬는지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독도 가는 것은 우리로서는 당연하죠. 그러나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가서 일본을 자극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일본 언론과 일본 정부가 발끈했습니다. 내친 김에 이명박 대통령이 실언을 했습니다. 천황에 대한 약간 모욕적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더 컸어요. 그래야 일본에서 반항 감정이 득세를 하고 이 기운을 타고 다시 컴백한 사람이 바로 아베 수상이었습니다. 아베 수상이 컴백한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반일 정책이 아베를 등장시키는데 적어도 한 30~40% 역할을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2013년 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제가 일본의 보수적 그리고 친한적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2013년 3월 초에 일본에 가서 아베 수상을 그분의 관저에서 인터뷰를 1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베 수상을 단독 인터뷰한 기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일본 아베 수상과 그 측근들이 한국의 언론을 얼마나 불신하고 있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좋지 않은 기록이죠. 그때 아베 수상은 상당히 기대에 부풀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과는 각별한 사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아베
수상의 가계입니다. 아베 수상은 일본에서 수상을 8명 배출한 명치 유신의 주체 세력이 자랐던 야마구치, 시모노세키가 있는 야마구치현의 하기라는 마을입니다. 여기서 명치 유신의 주도 세력들이 교육되어 배출되었고, 그 중에 뭐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가오루, 뭐 이런 아주 쟁쟁한 사람. 그래서 일본의 육군을 장악하고, 그리하여 일본 정치를 장악하고 해서 8명을 배출한, 바로 어떻게 보면 일본 보수의 본류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버지는 아베 신타로, 일본에서 수상은 못했지만은 외무장관을 하고 아주 친한국적인 사람이었어요. 박정희 정권과도 매우 가까웠던 사람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아베 수상의 아버지 아베 신타로는 누구의 사위냐 하면은 기시 노부스케 수상의 사위입니다. 이 기시 노부스케는 일본 전후 정치를 요리한 아주 정치의 거물입니다. 그만두고도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수교를 할 때 기시 노부스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기시 노부스케의 동생이 사또 에이사쿠 수상이었습니다. 이런 가계를 보면은 박근혜 씨와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친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2006년이죠. 지방선거 유세를 하다가 테러를 당했죠. 칼을 들고 와서 목을 찔렀는데, 그때 입원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본 쇠고기를 보내기도 한 그런 인연도 있고 개인적 만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박근혜 대통령이 출범했으니까 아주 관계를 개선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인터뷰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아주 참 좋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고, 특히 기억에 남는 게 그 며칠 전에 국회에서 아베 수상은 한반도가 자유민주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원한다. 즉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일본은 지원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통일을 방해한다고 했는데, 일본은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지지합니다. 공산통일은 반대하겠죠. 자유통일은 지지한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만나서 아주 좋았는데, 하나 끄림칙했던 게 바로 그 며칠 전에 3.1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3월 1일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를 하는데, 일본에 대해서 역사 문제를 가지고 아주 비수처럼 들이대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좀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도 반일 정책으로 일관하고 말았습니다. 반일. 그러면서 시진핑하고는 또 가까워졌어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몇 가지 실수 중에서 큰 실수입니다. 반일 친중 정책을 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관계도 별로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군이죠.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승절 기념 행사에 자유진영으로서는 유일하게 그 자리에 참석을 함으로써, 그때도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러나 그걸 끝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일 관계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에 종군 위안부 최종 합의라는 게 아베 박근혜 사이에 이루어지죠. 여기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그 박근혜 그리고 아베 사이의 이 최종 합의를 깨지는 못하죠. 이거는 뭐 깰 수가 없습니다. 깨지는 못하면서도 그것을 굉장히 비판을 하고, 거기서 합의된 무슨 실천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그러다가 징용공 배상 판결이 나오고 해서 한일 관계가 거의 파탄 지경으로 가고, 작년에는 그게 경제 문제로 비화하고 경제 문제가 다시 안보 문제로 돼가지고
우리가 크게 도움을 받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리가 파기하겠다는 식으로 선언을 해가지고 일종의 안보 자해 활동을 하다가 미국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겨우 지소미아 파기라는 파국은 맞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베와 문재인 두 사람이 완전히 서로 마주 달리는 그런 모습인데, 볼턴 회고록에 보면은 볼턴 입장에서 본 아베와 문재인 비교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볼턴 회고록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종합하면은 아베는 미국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핵 폐기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속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도 문제다. 왜냐하면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이 한국과 일본을 위협한다. 북한의 인권 문제도 다뤄야 된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겠다고 한다. 이거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볼턴이 강원도에서 보니까 아베 수상의 말이 맞고 문재인은 틀렸다. 문재인은 사사건건 김정은을 편들고 아베는 사사건건 김정은을 경계하라는 이야기를 한다. 평가를 딱 해놨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보다는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볼턴이 밝혔는데,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지도자가 아베였다는 겁니다. 아베였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한국의 반일 언론은 아베가 실수한 것만 계속 나열하니까 세계적으로 아베 수상의 평가는 매우 높고, 특히 일본에서의 평가가 매우 높으니까 7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언론만 들여다보면은 무슨 생각을 가집니까? 아베는 실패한 수상이다. 이런,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대책에 실패했다고 또 세계에서 일본이 코로나 대책에 실패했다고 믿는 언론과 믿는 국민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극복에 가장 성공적인 나라가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이런 나라죠. 결코 일본이 한국보다 코로나 대책에 못한 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베 수상의 업적은 일본인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킬 겁니다. 특히 경제적 자신감, 돈을 과감하게 풀면서 물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주식도 높이고 해가지고 일본인들이 아주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도록 했다. 이게 7년 장기 집권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미일 동맹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일 동맹 강화한다고 해가지고 일본과 중국의 사이가 나빠졌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과 중국의 사이는 지금 매우 좋습니다. 이게 바로 외교죠. 이게 바로 외교죠. 미일 동맹이 강화되면은 일본과 중국의 관계도 악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수의 이야기죠. 외교를 저 차원에서 하면 그렇게 되지만은 일본은 미국과도 친하고 중국과도 친한 이런 아주 선택지가 넓은 그런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아베의 예언은 다 맞고 우리는 틀렸습니다. 문재인은 틀렸어요. 특히 2018년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해가지고 문재인이 국제 무대에서 큰 소리 치면서 핵 문제 해결이 임박했다고 했지만은 일본의 아베 정부는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 이게 속으면 안 된다. 라고 했더니 무슨 국방장관 회의에서 일본 방위청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당시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화를 벌컥 내면서 마이크를 잡고 북한이 과거에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관계 개선이 되겠느냐, 이분은 믿어야 된다라고 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년이 흘러가지고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했습니까? 그런 송영무 국방장관, 속지 않은 아베 숙상, 한국의 좌익들이 아베를 싫어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베가 김정은을 비판하니까 아베를 싫어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아베 수상은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헌법에 공식화하겠다. 지금 자위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이 메가드 사령부가 주입시킨 이 평화헌법에는 일본은 군대를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자위대라는 막강한 군대가 있죠. 이걸 공식적으로 군대로 승격시켜서 현실화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태평양 전쟁의 그 악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헌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넘기게 되었습니다. 아베 수상과 대한민국 정부가 잘 지냈어야 됐고 충분히 잘 지낼 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특히 박근혜 정부가 이 반일 종족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파 정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아베 수상 다음에 누가 수상이 되든지 그 사람은 보수적 정책을 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보수 정권이 오래 가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천황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절대 좌파가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로서는 다행입니다. 즉 일본은 천황제를 부정하는 계급투쟁론을 내세우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우리 이상으로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을 경계를 합니다. 소련도 경계를 하죠. 이런 점에서는 같은 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배를 탄 자유민주주의라는 같은 배를 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안 한다는 게 지난 150년 동안 국제사회의 하나의 원칙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면은 문제 해결이 무력을 통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반도를 통일할 때 반드시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만의 도움으로는 안 됩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 일본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총강의 해전, 서기 663년 백총강 해전에서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백제 부흥운동을 후원하기 위해서 온 약 3만 명의 일본 해군을 전멸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벌입니다. 그 뒤에 신라가 당나라하고 싸웁니다. 이때부터는 또 일본이 신라를 지원합니다. 공동의 적이 당나라다 이거죠.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어가지고 일본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이 한때의 원수인 신라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신라와 일본이 그 뒤 한 50년 동안 매우 친하게 되고, 결국 신라가 삼국통일을 해가지고 한반도에 중심이 딱 선 강력한 나라가 들어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 250년 동안 당나라, 신라, 일본이 불교 문화를 공유하면서 고대사의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그것은 한반도가 신라 중심으로 통일되어 가지고 한반도가 분열되지 않았던 덕분입니다. 우리의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면은 중국, 한국, 일본이 다시 한번 황금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베 수상 후임이 누가 들어서더라도 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한 우리의 친구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